주부입니다. 오늘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알아보고 나서 맨 마지막에는 어떠한 자산에 투자하면 좋은지 계속 이어서 살펴볼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을 알기 위해서는 일단 웹 3.0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웹 1.0은 뭐냐면은 요거 한번 지워보고, 일단 처음에 인터넷이 나왔을 때는 우리는 일방적으로 읽기에만 썼어요. 이건 뭐냐면은 정보에 전달되는 게 한 방향으로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서비스 업체가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야후라 그러면 야후에서 다양한 글들이 쓰여져 있는 거를 이제 소비자들은 단순하게 읽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웹 1.0 시대라고 하시면 생각하시면 되고요. 웹 2.0 시대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SNS의 태동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읽기만 한 게 아니라 직접 쓰기까지 한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시면은 네이버가 뜬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네이버 지식인이었잖아요. 네이버 지식인은 네이버가 직접 만들어서 공급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참가해 가지고 다양한 종류의 글들을 올려서 그 플랫폼 자체의 지식을 채워 넣는 거였어요. 그래서 웹 2.0은 그냥 무조건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쓰기까지 있는 게 이제 웹 2.0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쓰기를 하면서 이제 다양한 사람들과 이렇게 교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지금이 웹 2.0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SNS 생각해 보시면은 페이스북도 그렇고 인스타그램, 유튜브, 그리고 브런치라는 글쓰기 플랫폼까지 보면은 이제 소비자들이 다 쓰기를 하고, 그리고 동시에 읽으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죠. 근데 웹 3.0은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소유까지 들어갑니다. 소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소유까지 들어간 이유는 이 웹 2.0 시대에서 쓰기를 열심히 했는데 이거에 대한 권한은 누가 있어요? 바로 유튜브를 예를 들면은 유튜브라는 중앙 집권화된 서버 안에 이 크리에이터들이 작성한 자료들이 유튜브 서버 내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유튜브 서버가 뭐 불타 버린다라든지, 아니면은 유튜브라는 회사가 망해 버린다든지, 그러할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게 다 날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소유권이 창작자들에게 100% 돌아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수익을 벌어들이더라도 수익의 한 30% 정도는 떼가고, 좀 심한 데는 수익의 50%까지 플랫폼 업체에서 떼어갔죠. 그래서 태동한 게 웹 3.0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100% 소유가 창작자에게 100% 소유권이 들어가요. 서버가 필요 없는 대신에 뭐가 필요한 거죠? 블록체인이 있으니까 블록체인 상에다가 모든 기록들이 이게 올라가는 것이고, 블록체인의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의 서버가 있는 게 아니라 블록체인 참여자들이 공동에 기록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공동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소유권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중앙 서버가 없더라도. 그래서 웹 3.0을 이제 정리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중앙화가 아닌 반대인 탈중앙화고, 사용자가, 그러니까 글 쓴 사람이, 그리고 혹은 유튜브를 만든 사람이, 영상을 만든 사람이 데이터의 소유권을 갖는 것이고, 그리고 검열에 대한 저항성, 당연히 중앙 서버가 개입을 해서 검열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웹 3.0 시대에는. 그리고 중간 매개자 제거. 그래서 지금 애플이라든지 구글에서 뭐든지 앱을 결제하면은 다 중간에서 수수료를 받아가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라진다라는 게 웹 3.0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웹 2.0 시대의 승자들이 누구예요? 빅테크 기업들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애플, 구글, 마소, 이러한 기업들이 웹 2.0 시대의 강자들이었는데, 이들이 웹 3.0 시대로 순순히 가기를 원할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리고 웹 3.0을 배웠으니까 그 다음에는 토큰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워봐요. 토큰은
말 그대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위에 만들어진 디지털 자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디지털 자산, 그러면 토큰은 어찌됐건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어르신들은 토큰 기억하실 텐데, 토큰 기억하시면 적어도 40대 이상입니다. 이분들은 토큰을 이용해서 버스를 탔어요. 그래서 요거 디지털 자산이라는 뜻이 뭔가 경제적 이익을 미래에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을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산은 자산인데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위에서 만들어진 디지털 자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일단 토큰을 사용하면은 장점은 유동성이 있고 접근성이 아주 우수하고 효율성이 있고 투명성이 있어요. 요거는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나중에 또 계속 드릴 텐데, 이제 토큰 중에서는 토큰 증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미 기존에 있는 주식이나 채권이나 부동산을 토큰화 시킬 수 있어요. 이 말 뜻은 뭐냐면, 부동산을 예를 들어 볼게요. 부동산은 서울에 있는 부동산 어떤 아파트인데 가격이 지금 10억이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근데 10억을 요거를 다 지불하고 살려면은 굉장히 돈이 비싸기 때문에 접근성에 제한이 되어 있죠. 근데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이거를 잘게 잘게 쪼개는 거예요. 수백, 수천, 수억 개로 자를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 각각의 토큰화 시킨다라고 얘기를 하고, 각각에 대해서 지분, 권리를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블록체인 상에 올라가게 되는 거고, 요 짜게진 토큰들이, 블록체인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이 거래를 할 때 아까 전에 말했듯이 중개자가 필요 없다 그랬고, 중개자가 없어도 거래 내역이 투명하게 다 블록체인이라는 곳에 다 저장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투명하다. 거래 내역이 투명하게 되고 사기 같은 게 있을 수가 없죠. 그 비트코인처럼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위에 다 거래 내역이 다 저장이 되니까. 그리고 요게 하나하나들이 쪼개서 되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은 거죠. 옛날에는 10억 가진 사람만, 부자들만 서울 부동산을 살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돈 10,000원만 있어도 서울 부동산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거고, 투자 수단으로서. 그리고 이게 부동산은 10억이니까 굉장히 사이즈가 크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팔고 싶어도 파는 게 쉽지가 않았죠. 그래서 동산이 아니라 부동산이라고 불리죠. 근데 이게 토큰화 시켜버리면은 유동성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잘게 쪼개지기 때문에 쉽게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증권을 이제 정의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미래에 돈을 벌거나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서류나 디지털 기록이다. 그래서 이 증권을 토큰화 시킨 것을 토큰 증권이라고 얘기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칠판 지워보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은 뭐냐면은 정의는 암호화폐긴 암호화폐인데 가격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설계된 암호화폐고, 그 다음에 가격 안정성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냐면은 특정 자산에 연동시켜서 안정적 가격을 유지한다 그래요. 이거 연동시킨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영어로 패그한다 그래요. 그래서 패깅한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과거에 달러는 뭐랑 패깅이 되어 있었죠? 1971년 전까지는. 얘는 뭐에 패깅이 되어 있었냐면은 금이랑 패깅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달러를 들고 가면은 재무부에서 금을 내어줘야 됐어요. 그런데 1971년 이후에 닉슨이 요 패깅된 거를 깨버렸어요. 그러면은 특정 자산에 연동시켰던 게 깨지니까 달러가 굉장히 불안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달러가 금 다음에 패깅을 시킨 게 뭐다? 네, 맞아요. 석유예요. 그 다음에 석유랑 패깅을 시켰어요. 어떻게 패깅을 시켰냐면은 사우디아라비아한테 가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야,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게. 그 대신 너희들에게 조건이 있어. 기름을 사고 팔 때 무조건 달러로만 써.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석유를 필요로 하는 전 세계 국가들이 달러가 필요해졌고 달러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페트로 이제 석유할 때 페트롤리움에서 나온 말인 거죠. 페트로 달러 체제가 생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국가만이 돈을 만들고 그리고 은행에서 신용 확장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생김으로 인해서 플랫폼 기업들, 자 대표적으로 거래소 그리고 빅테크 업체, 핀테크, 페이팔 같은 거, 카카오페이 뭐 이런 핀테크 업체들이 디지털 화폐를 만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랑 연동시킬 수 있냐면은 금이랑 연동시킨 것도 있고 그리고 달러랑 연동시킨 것도 있고 그리고 위안화랑 연동시킨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유로화랑 연동시킨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배워보고 자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어떻게 처음에 생겨났냐면은 가격 변동이 비트코인은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투자자들의 유일한 고민이 가격 변동이 너무 심한데 이걸 좀 어떻게 할 수 없나라는 고민이 떠올랐죠. 그래서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원래는 스테이블 코인이 없을 때는 이거를 중간에 너무 오른 것 같아가지고 이걸 팔고 나서 어떻게 되죠? 거래소에서 팔고 나서 환전을 한 다음에 환전한 거를 또 어떻게 되죠? 내 원래 은행 계좌에다가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과정 자체가 되게 번거로운 거예요. 그리고 환전하고 나서 거래소에서 은행으로 갈 때 또 수수료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변하는 속도가 비트코인 가격의 변하는 속도가 너무너무 빨랐고 과거에는 그리고 이제 은행으로 보냈는데도 어떤 곳은 환전해서 은행으로 보내는데 시간도 걸리고 수수료도 드니까 너무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게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스테이블 코인을 정말 쉽게 생각하자면은 도박장에 갔을 때 우리가 도박장에서 뭘로 도박을 하죠? 보면은 도박장에서는 칩이 있죠.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칩이 있는데 이 칩 가지고 도박 다양한 게임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칩을 왜 사용하냐면은 현금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이 칩으로 하는 게 편하니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암호화폐 시장을 도박장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비트코인 상품이라든지 이더리움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도박 게임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것에 게임에 참석하기 위해서 편리하기 위해서 나온 게 이 스테이블 코인 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정말 좋은 점은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거래 매개 수단으로 쓸 수 있다. 여기 보면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다른 암호화폐를 매수하고 매도할 때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 대신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한다. 그래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그냥 스테이블 코인 예를 들어서 테더가 있으면은 테더를 그냥 들고 있으면 얘를 암호화폐로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투자할 때는 그냥 테더에서 비트코인으로 가버리면 되고 그리고 비트코인을 다시 팔고 싶으면은 비트코인에서 다시 테더로 와서 가치를 저장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말 내가 마지막으로 돈이 필요하면은 테더를 이제 돈으로 달러나 이제 다른 돈으로 바꿔서 나오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냥 암호화폐 거래소상에 계속 있으면서 비트코인을 사고 팔 때는 그냥 원화라든지 달러화 법정 화폐 개입 없이 그냥 스테이블 코인 테더가 그냥 통화의 역할을 하는 거죠. 비트코인을 살 때도 쓰고 팔 때도 요 테더로 보관하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은 1 스테이블 코인 하나당 1달러의 가치만큼 이제 준비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조건 이걸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만큼 준비금을 들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치에 대한 변동에 대한 걱정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은 어찌되었건 탈중앙화 금융의 핵심이에요. 탈중앙화, 말 그대로 중앙화에서 벗어난 금융, 이거를 디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은행 업무나 다양한 보험 업무를 디파이라는 생태계 안에서 똑같이 할 수가 있어요. 그곳에서는 대출도 있고 예치도 있고 스테이킹도 있는데, 스테이킹은 예금에서 돈 받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이러한 것들을 할 때, 이렇게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이용을 할 때 스테이블 코인이 기본 자산으로 사용이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배워보고 어떠한 자산에 투자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